장동혁 대표인데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다라고 계엄을 옹호하다가 어제 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는 이 계엄을 옹호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다. 그런데 어제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깊이 사과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자, 이 사과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친한파의 생각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제대로 극복해야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아직도 해내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서 윤석열, 김건희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아주 애둘러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은 또 뭐 얘기도 안 하면서 수단이 잘못된 것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 사람들한테 좀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소린가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당내의 이 서울 부산시장 시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죠. 오 시장은 변화 선언 적극 환영한다. 박형희 시장은 고심 어린 결단이다. 당내 소장파 김재섭 하나만한 소리. 윤 절연 메시지 부재 심각하다라고 봤어요. 당내 소장파 의원 재선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생략된 반쪽짜리 사과다. 당내에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민주당은 어떻게 볼까요? 정청래 대표, 철진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비상기업 내란에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듣고 싶다. 박수현 의원, 윤석열과의 절연도 없는 말뿐인 사과다. 반응들이 비슷하군요. 신동욱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절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당이 자꾸 썼을 경우에 이미 기존에 밝혀진 입장 같은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단어로 자꾸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그 단어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홍익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장동혁 대표의 사과.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제 말뿐만 아니라 조갑재 대표가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그랬어요? 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아무 내용도 없고 핵심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내란 세력과의 절연인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특히 조갑재 대표의 비판의 핵심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람들, 두 번째는 소위 부정선거 옹호 세력.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한 몸인데 부정선거 세력하고는 계속 같이 가는 모양새. 최근에 당무감사위인가요? 거기에 이호선 위원장도 사실은 이 부정선거론자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윤리위원회 위원장 되신 분들도 그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이 미래로 가기보다는 여전히 과거로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저는 용어 자체도 부적절해요. 잘못된 수단.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한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그저 잘못된 수단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도리어 핵심을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이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책임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결국은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쳐내기 위한 또 다른 밑자락으로 지금 사과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 즉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의 방점이 있다기보단 다가오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훨씬 더 방점을 찍은 그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이 후보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저거라도 받아들인 모양새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과연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을까? 제가 보기엔 걱정돼요. 국민들이 볼 때 전혀 감흥이 없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미 그 조갑재 대표도 그렇고 김재섭 의원이나 당내 소장파 의원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저거에 대해서는 내용 없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으면 탄핵이 안 됐을 거다라는 발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입장, 계엄에 대한 입장,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 윤호개인 세력들과에 대한 입장, 당내의
장동혁 대표 이제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입장,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대한 입장, 구체적인 것은 달라진 게 없다. 예.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안용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늦었지만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 온도 않은 차이가 것보다는 있어요? 낫죠.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도 할 바에는 이왕이면 화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슨 지금 보수 진영은 리모델링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뭐 당명 바꾸고는 리모델링 하겠다는 건데 재건축도 아니에요. 재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입니다. 네. 싹 쓸어야 돼요. 보수 진영 전체를 싹 쓸어내고 새로운 재개발해야 될 상황이지 재건축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들은 뭐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 차원을 넘어서는 사실 사과라는 건요. 기대하는 사람이 일을 기대한다면 1.5, 2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안 하는 것만 나왔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지만은 지금부터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왕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대치를 넘어서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하지만 현재 보수 진영 전체가 재개발 수준의 큰 변화가 없이는 내년 선거 집니다. 붕괴는 쪼그라듭니다. 현재 정치 지형 자체가 진보가 우선인 지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엎으려면은 재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진영 전체를요. 그 진영 전체를 그런데 중심이 없습니다. 결국 중심은 국민의힘당이 잡아야 될 수밖에 없고 당대표가 잡아야 되는 건데 당대표가 정말 소수의 어떤 극단 세력에 끌려다니는 지금 그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뭐 유튜브를 이야기한다. 유튜브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유튜브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선거는요. ABC 가장 기본적인 게 중도가 좌우하는 겁니다. 중도를 배제하고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중도에게 들리기 좋은 말. 정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국민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태도보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의 인식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왕 시작을 한 거, 저는 평가 절하고 싶진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하다. 정말 제대로 한번 당을 바꾸고 보수 진영 전체를 바꾸는데 국민의힘당이 중심에 서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